2025년 5월 18일 일요일, 오늘 5.18 45주년입니다. 대한공화국 디지털실록을 기술하겠습니다. 12월 3일 작년 내란 이후로 이번 이제 대선이 6월 3일인데 정확하게 반년이네요. 거의 이제 종반에 다가왔습니다만은 한 반년 동안 저도 그렇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이 수면 시간이 결함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초저녁에 자고 갑자기 자정 가까울 때 심야에 깨가지고 불면을 밤에 시달리다가 다시 이제 새벽에 다시 잠드는, 그러니까 이 숙면이라는 것이 그 중요한 시간에 특히 심야에 깊이 잠들어야 되는데 거꾸로 초저녁에 잠들고 새벽에 잠들고 오히려 심야에는 깨는 그런 결함되는 수면 시간을 갖게 되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긴 반년이네요. 그래도 그동안 겨울도 가고 봄도 가고 여름이 가까우는데 어떻게 겨울이 갔는지 어떻게 봄이 갔는지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이상한 세월, 정말로 정상적이지 않은 세월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12.3 계엄도 심야에 일어났었고, 그 다음에 그 내란에 대한 내란죄를 물어서 국회가 탄핵하는 것도 단번에 안 되고 한 2번에 됐는데, 그때마다 항상 그 밤에 심야에 그 의결해가지고 처음에는 의결이 불성립하고 그 다음에 의결이 돼가지고 탄핵이 됐다든지, 그 다음에 탄핵이 되고 나니까 또 이제 구속을 해야 되는데 구속영장이 나왔음에도 잘 안 돼가지고 이제 구속영장이 나왔을 때도 그 서부지법에 그 폭동사태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걸 또 구속하는데 그 공수처가 첫 번째 가서 또 안 되고 두 번째 가서 되고 그랬는데 아주 그 밤낮이 없이 그리고 항상 그 탄핵 찬반 집회는 철야를 하면서 그 겨울에 눈을 맞고 밤을 샌다든지, 그리고 이제 또 체포 적부심을 했다든지, 그리고 또 갑자기 석방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또 갑자기 5월 1일 날은 또 대법원장 조이대가 희한한 또 사법부 그 내란을 벌인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또 그것에 끝난 줄 알았더니 또 국힘당은 대선 후보를 심야에 한독수를 했다가 심야에 다시 또 김문수로 다시 지명한다든지, 심야에 자꾸 뭔 일이 벌어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남아있는 기간은 특별한 일 없을 것 같은데 하도 관성이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5, 6개월을 또 무슨 일이 심야에 벌어지나 그런 불안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어서 빨리 6월 3일이 지나가지고 정상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지난 이야기입니다만은 윤석열은 처음에 당선됐을 때 자기도 입으로 그런 말 한 것 같은데 자기는 진보도 보수도 아니고 맞아요. 원래 그 사람이 한 일이라고는 검사밖에 한 것이 없어가지고 특별히 진보를 특별히 보수를 빚진 것도 없고 거기에 신어진 것도 없고, 그래서 자기는 가장 잘할 거라고 했는데 그 잘하는 방법을 차라리 문재인한테 가서 그때 당선된 뒤에 내가 앞으로 잘해보겠으니까 전인자로서 좀 밀어주시오 하고 용산 의사는 그딴 짓 그러지 말고 청와대에서 그대로 승계를 했더라면, 개성을 했더라면, 그리고 문정부의 정책에서 좋은 것은 개성하고 안 좋은 것만 바꾸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왜 그래야 되냐면은 문정부 정책이 문재인만의 정책이 아니고 6공화국 정책이에요. 그게 6공화국이 언제부터입니까? 6공화국은 박근혜 때도 아니고
이명박 때도 아니고 노무현 때도 아니고 김대중 때도 아니고 김영삼 때도 아니고 노태우 때부터 육공화국이에요. 그러니까 보수 진보를 다 섞어놓은 것이 육공화국인데 전체가. 그러면 그 육공화국이 그 아주 여러 가지 이렇게 뭡니까 발전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문재인만의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문재인만의 정책 중에서 나쁜 것만 바꾸고 이렇게 하면서 계승을 하면 이런 뭐 3년 만에 뭐 쫓겨난다든가 이런 일 없고 쓸데없는 기업을 한다 이런 일도 없고 잘 될 수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문재인과 전임자로서 잘 협조해 하면은 뭡니까 거대 야당하고 뭐 척질 일도 없고 뭐 이재명이를 족친다 했다는 헛짓거리 하지 말고 그렇게 했더라면은 아주 잘 임기를 마치면서도 오히려 자기가 더 자기 공적도 새로 세울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됐을 텐데 쓸데없는 전임자의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뭐든지 반대로. 그러니까 문재인하고만 반대를 한 것은 자기는 그렇게 느꼈을지 모르지만은 육공화국 전체를 반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태우 이래로 쪼은 걸 반대를 한 거죠. 그게 그 중에 뭡니까? 그 중국하고 척진 것도 마찬가지죠. 중국하고 수교한 사람이 러시아하고 수교한 사람이 노태우 김영삼 아닙니까? 그 김대중 노무현 아니에요. 노태우 김영삼이가 다 러시아 중국하고 수교를 한 거예요. 베트남하고도 수교한 거고. 그런데 그걸 척지는 것은 육공화국 전체를 척진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문재인을 척지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잘못한 거죠. 그렇게 잘못해서 망한 사람이 사실은 윤석열이 처음이 아니고 우리 역사를 더듬어 보면은 과거부터 보면 있지만은 그 강해군과 인조 그 다음에 정조와 그 정순왕후 경주 김씨 그러니까 순조의 정조모죠. 그 섭수령 청정했던 그 뭐든지 전임자하고 반대를 해가지고 망친 사람들이죠. 강해군이 인조 반정을 해가지고 쫓겨났는데 그래서 인조가 뭐든지 강해군하고 반대를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강해군의 중립외교를 그걸 비판하고 물론 인조 반정을 했으니까 그렇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반정이 성공하면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윤석열이도 당선에 성공하면 그 다음에 문재인한테 가서 나한테 협조해 주시오. 전임자로서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강해군도 쫓겨났지만은 인조가 반정 성공해서 강해군 쫓아냈으면 꼭 강해군 한 일을 뭐든지 반대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중립외교는 좋은 것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강해군은 명나라는 망해가고 청나라는 일어서는 걸 알았기 때문에 중립외교를 한 것이에요. 근데 인조가 보란듯이 그걸 반대를 해가지고 당한 것이 정묘호란, 병자호란 두 번이나 당했잖아요. 그 무슨 미친 거래요. 병자호란 특히 쫓아가서 벼락 맞은 거 아닙니까? 그 벼락은 저 혼자 나왔지 왜 전 우리 백성들 다 맞게 하고 저도 참 우리 임금 중에서 머리에 땅에 찧어가지고 피 흘리도록 그렇게 항복한 임금이 있었어요? 가장 개망신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만 반대를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중립에게도 반대를 했지만은 강해군의 업적 가운데 하나가 대동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동법이 뭐냐면은 공납인데요. 공납은 어떤 패단이 있었냐면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무조건 세대는 다 물리는 것이 공납이에요. 그 특산품을 내는 건데 세금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요새 같으면 주민세 같은 거죠. 주민세는 세빵도 내고 안방도 내잖아요. 세빵도 내고 안방도 내잖아요. 그래도 주민세는 차이라도 좀 있어요. 기업, 뭡니까? 가게나 영업집에서 내는 주민세하고 개인이 내는 주민세를 다른데, 그러나 세빵이나 안방이나 내는 주민세는 똑같죠. 그러니까 그 대동법 이전에 공납이 그랬어요. 똑같이 물렸어요. 뭐 땅이 한 평도 없는 집이나 뭐 논밭이 뭐 많은 집이나 물렸단 말이에요. 똑같이.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논밭이 많은 사람은 상관없지만은 한 평도 없는 사람은 어떡하겠어요. 나중에 뭐 당연을 정한이 없죠. 그러니까 또 산으로 도망가죠. 그래서 도망가서 그 사람들이 초적이 되고 화적이 되고 다 그랬던 거 산적이 되고 그게 이제 우리가 그 소설 임꺽정에서 보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다 그 몰려있는 사람들이 뭐냐면 그 공납금 피해가지고 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강해군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 대동법이에요. 대동법이 뭐냐면은 이것을 그 요새 주민세처럼 다 물리는 것보다는
땅의 그 소유별로 물리자. 소유 땅 가지고 있는 전답 소유별로. 그래서 정말로 땅이 한 평도 없는 집은 놔두고. 왜냐하면 놔둬야지 어떡하겠습니까? 그 사람 뭐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뭘 공납을 내게 해요. 그게 대동법이에요. 그게 대동법이니까 이제 뭐냐면 요새 말로 말하자면은 부자 증서로. 왜냐하면 옛날에는 부자나 가난한 사람 똑같이 물렸는데 부자는 더 물리겠으니까 부자 증서법이죠. 마치 지금 뭐 대동법이 그랬나요? 저 종부세가 뭐 좀 큰 부자는 더 물린 것처럼. 지금도 뭐 법인세는 좀 더 이렇게 누진으로 물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했던 거죠. 근데 그것을 이제 그거를 바꿀 수는 없으니까 그 인조가 내놓은 게 영정법이에요. 영정법이 뭐냐면은 그 전까지는 이 토지세, 그 재산세 같은 거 같으면은 그런 것인데 세종 때 아주 잘 만들었어요. 영정법 이전에는 연분구등법이라든가 전분육등법이 뭐냐면은 풍년이냐 흉년이냐 그 다음에 땅이 비옥하냐 덜 비옥하냐 따져가지고 6, 9, 54, 54등급으로 나눠가지고 20말에서부터 한 개월당 4말까지 차등을 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인조가 반정해놓고 이제 그 부자들 편들고 그 자기들 편으로 자기 편으로 환심을 사야 되겠습니까? 그걸 그냥 20말에서 4말까지를 그냥 싹 다 바꾸잖아요. 무조건 다 4말로. 그러니까 비옥한 땅도 4말, 덜 비옥한 땅도 4말, 풍년도 4말, 흉년도 4말, 그러니까 가장 적은 걸로. 옛날에는 20말에서 4말까지 있는데 그냥 딱 4말로 다 통일시켜 준 거예요. 그 영정법, 영원히 정해버렸다 해가지고. 그게 이제 영원히 정해져 버렸죠. 그냥 비옥하든 뭐든지. 그냥 땅 넓이만 되면은. 그 부자들이 좋아하는 거죠. 옛날 같으면은 종부세 막 냈듯이 뭐 더 서울 집가진 거하고 지방 집가진 거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더 물린 게 정부세 아닙니까? 근데 그거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더 물린 게 정부세 아닙니까? 근데 그거 윤석열이가 안 했잖아요. 그거. 왜냐하면은 어디다 똑같이 해버린다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가지고 그것도 이제 반대로 했죠. 그 인조가 뭐 잘못한 것이 많아요. 많은데 그냥 인조 후손을 이어줘 놓으니까 강해군은 물론 복권도 안 되고 인조는 무슨 뭐 후손들에 의해서 뭐 인조 대왕인데 그딴 소리 하는데 대왕 무슨 대왕이에요. 멍청한 놈이지. 그 다음에 이제 정조 임금이 얼마나 유명하다는 것은 제가 여기서 말할 필요는 없고 세종다음으로 가장 대왕으로 꼽히는 게 정조대왕이니까 그 정조대왕이 죽고 나서 그 정조 아들 순조가 계승을 했는데 순조가 나이가 어려요. 10대 때 10살이나 뭐 계승을 이러니까 그러면 수렴청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순조 이후로 우리 조선은요, 왕은 뭡니까 남자였을 뿐이지 정치는 여자들이 다 한 거예요. 세도 정치라고 하는데 그것보다 외척 세도 정치라고 하는데 물론 우리가 선덕 여왕이 신라 선덕 여왕이나 진덕 여왕이나 뭐 좀 괜찮은 여왕도 있었지만은 진성 여왕 같은 그런 형편없는 여왕도 있었는데 조선 정조 이후로는 임금은 대원군 나올 때까지는 전부 여자였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왕이죠. 내용은 실적으로는 그 명색만 남자 왕들이었지. 순조 어리니까 이제 여자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 그러니까 제일 할머니가 누구냐면은 정순왕후 경주 김씨인데 이 양반이 누구냐면 영조의 계비인데 영조의 첫 번째 왕비가 아니고 마지막 왕비니까 영조하고 50살 차이가 되는 그러니까 손녀 같은 계비였는데 그 정조가 원래 영조 손자잖아요. 손자인데 손자보다 나이가 더 어렸던 할머니였죠. 근데 순조 같은 이제 증조 할머니 아닙니까? 이 양반이 이제 그 수렴청을 하면서 이 양반이 뭐든지 정조하고 반대로 한 거예요. 그 훌륭한 정조의 정책을 전부 반대로 한 거죠. 정조는 북학파, 실학파, 그 다음에 뭐 서학 이런 것들을 다 존중하고 다 그냥 문화가 꽃피게 했고 조선 500년에서 가장 잘 살았던 게 정조 지세인데 그걸 다 반대로 해서 전부 실학파든 북학파든 뭐 서학쟁이든 다 그냥 도륙하고 막 소탕하고 그 다음에 정조의 또 중요한 탕평책이죠. 인사는 다 고루 쓰고 중인도 쓰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주 문화가 꽃폈잖아요. 과학도 꽃피고 상업도 아주 그냥 그런 걸 전부 다 그 서인, 노론, 그때는 노론이죠. 노론 야당들, 양반들 이주로 해가지고서 싹 그냥 그 본인도 이제 뭐 경주 김씨 자기 친정도 노론이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까지 그렇게 아주 걔 망쳐놓고
다시 이제 또 며느리는 이제 안동립 씨잖아요. 안동립 씨가 이제 들어오면서부터는 이제 안동립 씨잖아요. 안동립 씨가 이제 들어오면서부터는 완전 이제 우리가 말로 듣는 60년 세도정치, 안동립 씨, 풍양조 씨 다 해서 말아먹은 거 아닙니까? 그 대형군이 나중에 와서 이제 그 복구했지만은 너무 늦었죠. 60년을 말아먹은 그때 그 60년이 다 일본이나 뭐 다른 이 서구 열강들이 막 발전하는 시간이었는데 우리는 그러고 자빠졌으니까 말로 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망했는데 그거를 말하자면은 1987년 체제, 육공화국 체제 이후로 거의 40년 가까이 해오던, 그래서 노태우부터 문재인까지 해오던 거를 천하의 윤석열이 전부 반대로 한답시고 뭐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법인세도 깎아주고 상속세도 뭐든지 세금도 내려주고 뭐 하면 다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으로 그 노동 유연성도 좀 해주면 될 것 같은 거.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사람들이. 무슨 말을 많이 하냐면은 그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때 경제를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육공화국 이전의 경제들이죠. 그 오죽하면 우리 헌법에서 이승만을 부정하는 것이 4.19고 박정희 전두환을 부정하는 것이 5.18 아닙니까? 그게 다 뭐냐면은 우리 헌법 전부에 넣겠다는 것들이 아니에요. 근데 뭐냐면은 유신헌법이든 뭐든 다 그것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된 것인데 그게 정치만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때 경제도 배울 것은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꾸 박정희 경제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박정희 경제는 뭐냐면은 그거 구멍가게 경제예요. 그거 가지고 그때 당시 박정희 충정은 나도 인정을 해요. 근데 충정이 밥 먹여준 건 아니고, 그리고 그런까지 선진국 될 수는 없어요. 생각해봐요. 그 서독 강부지라고 거기 가서 간호사지라고 그 다음에 베트남 가서 목숨 걸고 용병으로 죽고 중동 가서 그 다른 세계 어느 나라도 맞지 않는 그런 열사의 그 사막바람 맞으면서 공사하고 그렇게 해서 벌어들인 돈으로 우리가 입에 풀칠을 하고 뭔가 기한은 했지만은 그것이 우리 선진국 되고 우리가 무슨 세계 10위 무역강국이 되고 6대 방산강국이 되는데 기하나요? 천만에 맞습니다. 그거 갖고 되는 건 아니에요. 뭐 갖고 된 줄 아십니까? 그거 갖고 된 것이 아니고 1987 헌법이 된 이후로 6공화국 이후로 88년 서울올림픽 한 이후로 노태우 정부가 북방정책을 실시했어요. 북방정책이 뭡니까? 러시아, 중국, 동유럽, 지금 말하는 공산국가들, 지금은 다 살아있지만 그때 당시 공산국가들한테도 전부 시장을 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시장이 넓어진 거예요. 그래서 올림픽 때도 소련도 오고 중국도 오고 다 왔어요. 그래서 올림픽에 1위부터 20위 안에 공산국가가 9개가 들어가, 9개가. 그네들이, 그러니까 올림픽만 잘하고 간 것이 아니라 다 퍼뜨려진 거죠. 거기서 코리아가 날려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장이 넓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부터 경제를 이제 하게 됐고, 특히 중국 특수는 중국이라는 인구가 많고, 시장이 넓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장사를 해볼 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중국 특수는 그 전에 베트남 특수라든가 중동 특수라든가 무슨 서독의 간부, 간호사, 그딴 거 번거를 갖다가 몇 백곱, 몇 천곱을 할 수 있는 수익을 우리가 벌어들여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선진국이라는 말을 듣게 된 겁니다. 그것이 문재인만의 덕이 아니고 이미 6공화국 초기 1987 체제부터 시작해서 40년 가까이 온 덕인데 그거를 자기가 바꿔보려고 나도는 다시 다 잊어버린 이승만 국부이네, 이승만이 독립의 영웅이네, 또는 박정희가 경제 영웅이네, 또는 전두환이도 경제는 잘했네, 이런 헛소리 가면서 다 뭐든지 문재인이 해왔던 것 반대로 하면 좋을 것처럼 했다가 지금 이 꼴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우리가 자꾸 지금도 이번에도 선거할 때 보니까는 김문수도 박정희 무덤에다 꽃을 바친다고요? 뭘 꽃을 바치기만. 박정희 경제는요, 그때는 그거라도 해서 우리가 그냥 굶지 않은 공로, 그거라니까요? 그럼 굶지 않는 것이 우리가 선진국 되는데 그것이 큰 미천이 되나요? 안 되죠. 굶지 않는 것으로만 우리가 살아왔다고 생각해봐요. 끔찍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정도의 경제를 누리게 된 것인, 그리고 더 누려야 되는 것은 우리가 어마어마한 시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북한이 쪼그라들었는데 북한은 반대로 동구권 시장을 다 잃었어요. 그 전에 박정희 때까지는 북한이 더 우리보다 작살났던 이유가 뭐냐면 걔네들이 갖고 있던 시장을 우리 육공화국 이후로 우리한테 다 뺏긴 거예요. 자기들은 그리고 세계적으로 말하자면 고립된 거예요. 그 고립을 물론 가장 주도한 국가가 미국이죠. 압박으로. 그래서 미국이 압박한 나라가 다 거지가 됐어요. 북한만이 아니에요. 쿠바도 거지가 됐고, 뭡니까, 남미 쪽도 그렇고, 베네수엘라도 그렇고, 이라크도 그렇고, 아프간도 그렇고, 다 우크라이나도 이제 거지가 되는 거죠. 미국이 다 끼어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러시아가 끼어들었고, 아프간은 또 소련이 끼어드는 적도 있었지만은, 중요한 것은, 미국이 끼어들다는 게 뭐냐면, 미국이 끼어들면 전쟁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개혁을 막으니까, 고립을 시키니까 막 나라가 가난해지는 거다. 고립을 시키니까 막 나라가 가난해지는 거죠. 우리가 박정희 때까지는 우리가 미역국이 어디 있었나요? 하청이나 했죠. 미국이나 일본 정도밖에 없었죠. 그런데 우리가 갑자기 팔자가 펴진 것이 북방정책 이후로, 노태우 북방정책 이후로, 김영삼, 그 다음에 계속 계승한 이후로, 그리고 이제 김대중 들어와서 비록 IMF 빚감느라고 경험 없는 상황에서도 광통신을 깔아놔가지고 그것이 갑자기 완전히 이 정보화 시대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세계적인 그런 AI 또는 이 정보화 시대 말하자면은 지금 한미중 3강 아닙니까? 3강 안에 우리 한국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미중이야 G2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다 광통신 덕택 아니에요. 다 깔아놓은 거.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할 때, 흘러간 박정희 노래 그거 가지고, 부르지 말고, 그 다음에 윤석열은 이제 끝났으니까 됐고, 6월 3일 이후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은 다시 육공화국을 제대로 정비해서, 이제 육공화국 고칠 것은 헌법은 고칠 필요가 있을 거예요. 있는데, 그것도 이제 고치면은 또 이미 40년 해온 것처럼 앞으로 그야말로 100년 만에 안 고쳐도 될 만큼 잘 고쳐야 되니까 신중하게 해서 고치는 것으로 이어가야 될 것입니다.